1894년에 이제 고종이 훈민정음을 처음으로 국문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되고 정말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국가가 훈민정음을 국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제 공문서, 공문식은 국문으로 쓰고 필요하면 한문으로 옆에다가 번역을 붙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우리 국문의 어떤 그 가치나 중요함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 독립신문 하면 아마 서재필 그리고 주시경 이렇게 두 분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시경 선생께서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라는 거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의 국어를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통일하고 뭔가 그 표준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910년에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국어연구학회란 말을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일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국어 그러면은 일본어를 연구하는 학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연구학회가 1911년에 배달 말글 모듬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모듬이라는 건 이제 모임이죠. 그리고 이 배달 말글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한나라 사람들이 쓰는 글. 그래서 한글 모 이렇게 1913년에 이 학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말을 줄이면 이제 한말이 될 테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나라 글을 줄이면 이제 한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글이라는 이름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불렀던 것처럼 시대적인 어떤 그 아픔 속에서 이 이름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주시경 선생이 1876년생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1914년에 갑자기 급소하십니다. 이 주시경 선생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국문, 그러니까 한글 전형입니다. 조선어를 근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인데 스승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제자들이 남아서 그 스승의 뜻을 이어서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조선어 학회입니다. 이분들이 일제 때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일제는 이 조선을 이제 식민 지배하면서 단순히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통치하고 뭐 경제적으로 뭐 착취하거나 수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그것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말을 쓰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신 이것을 갖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는 이런 거에 맞서서 바로 이제 조선어를 지키는 이제 그런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사전을 만든다든가 뭐 그 학술적으로 연구한다든가 또 한글을 보급하고 이런 운동 정도가 허용이 됐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1938년에 일단 소학교에서 이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만들죠. 그건 이제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겁니다. 수의 과목이라는 건. 그리고 이제 41년이면은 국민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를 합니다. 43년에는 전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합니다. 더 이상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분위기. 이 일제가 완전히 일본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 동아 정책에 어떤 그 박차를 가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죠. 그 함흥 쪽에 이제 함흥 영생여학교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여학교에 이제 박영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의 삼촌이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신 검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택 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그 순사들이 와서 집을 뒤지고 수색을 하는데 뭐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게. 그러니까 그 순사 중 하나가 박영희 여학생의 일기장을 책상 위에서 발견하고 그걸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 일기장 안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국어를 사용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 당시에 국어는 일본어거든요. 왜냐하면 그 1942년이란 시점은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까지도 일본어를 쓰라고 장려하던 때거든요. 당연히 일본어를 썼는데 선생님이 야단을 쳤다. 그럼 선생님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순사가 박영희를 이제 불러다가 신문을 하면서 이제 추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국어를 썼는데 야단친 그 선생이 누구냐? 불순한 선생 이름을 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박영희는 어떻게 이제 변명을 하냐면, 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조선어를 국어라고 생각해서 일기장에다가 국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박영희가 학교에서 조선어 써다가 혼난 거예요. 네, 뭐 벌금도 내고 뭐 그랬다 그래요, 학교에서. 이 야스다가 원래 이 불독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죠. 이 불독 같은 그런 그 순사였던 거죠. 그러면 누가 너로 하여금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게 가르쳤느냐? 누가 너한테 그런 사상을 주입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사전을 편찬하고 있던 정태진 선생님이 그 경찰서로 출두를 하게 되는 거죠. 가서 뭐 엄청난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어학회는 이 학술단체를 가장한 비밀 독립운동 단체다.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관계자들까지 다 이제 경찰서로 불려가고 이제 구금이 되고 이제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윤재 선생하고 한징 선생이 옥에서 옥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분은 실형을 받죠. 이국로 선생, 최연배 선생, 이희승 선생, 정인승 선생, 그리고 정태인 선생.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았냐 하면, 이 조선어학회가 이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이 조선어를 수호하려고 했던 거, 지키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일본의 국채, 이것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저항해서 조선어학회는 민족어를 지키고, 근데 4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신의 어떤 아니랄까? 뭐 부귀영화랄까? 이거 뭐 가능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조선어학회 분들은요, 한 분도 변절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창시한 분도 없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재판 기록 보면 창시명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검거돼서 끌려간 다음에 강제로 다 창시당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분들은 창시 안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해방이 됐습니다. 이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조선어를 다시 회복해야죠. 그리고 이제 학교 문 열어야 되고 학생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까지는 일제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싹 바꿔야 돼요. 조선말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과서도 만들어야죠. 조선말 교과서. 표준말도 정해야 되고 맞춤법 이거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선어학회가 그런 일을 일제 때 정말 이게 사실은 죽어가는 언어인데 그걸 붙들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이 교육이 빠르게 정상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한글 덕분에 또 대한민국이 빠르게 또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참 이분들이 대단히 소중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언어는 변하기도 하지만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언어를 쓰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그게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어의 주인으로서, 한글의 주인으로서 그런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거죠.